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지금도 통계 조작 중. PIR은 부르는 것이 값. 아파트 펌프질은 쉽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펌프질은 심하죠. 특히 아파트 펌프질은 심합니다. 그렇게 심하게 하기 때문에 자산의 개인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똑똑합니다. 유리한 쪽으로 돈은 움직이는 것이고, 국가적으로 부동산, 아파트 밀어주니까 그쪽으로 돈이 많이 가는 겁니다. 지금 PIR 가지고도 장난질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PIR, 대한민국 PIR 높다고 하지만 요 수치로도 지금 장난질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장난질을 치고 있습니다.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환경지코노미 월급 한 푼 안 쓰고 모아도 서울 내 집 마련 14년 걸린다. 서울 PIR이 14년이라는 건데 요게 2021년 고점 때 PIR이 14였다는 겁니다. 세종은 10.8, 경기는 9.9.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2021년 서울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PIR. 자, 보시면은 서울 가구의 연소득 대비가 아니라 서울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입니다. 장난질을 살짝 친 거죠. 자가라는 단서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14.1. 요렇게 통계를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2021년 고점 PIR 14는 어떻게 나왔나? 두 가지죠.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PIR 수입이 있고, 그 다음 아파트 또는 주택 가격이 있습니다. 일단 수입 보시면 서울 자가 가구 연소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 가구니까 1주택자, 2주택자, 100주택자, 자, 요러한 다주택자도 있고 1주택자도 있고 여기서 후보군을 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연소득은 근로소득하고 임대소득이 있겠죠. 만약에 100주택자 같으면 근로소득은 별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임대소득이 엄청나게 많겠죠.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소득 평균을 냈으니까 소득이 많이 높아졌을 겁니다. 그 높아진 수치를 적용하니까 PIR이 14밖에 안 나오는 거죠. 2021년 고점 때. 그리고 사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주택 가격, 주택의 가격이 사실은 장난질 치기 더 좋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PIR 14 관련해서 또 다른 뉴스 좀 보겠습니다. 두 달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원희룡 장관 이분이 국토부가 아니라 국방부나 국기원 소속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수치만 보면 당시 기사 내용에 보면은 원희룡 장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는 서울 PIR이 10에서 12 정도였는데 2021년 하반기에 18.5까지 갔었다. 그게 조금 내려와서 한 두 달 전에 17에서 18 정도까지 왔다. 더 내려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PIR 14라고 또 하죠. 국토부에서 같은 기관인데 요것은 서울 자가가구기 때문에 연소득 증가해서 PIR 14가 나온 것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장난질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기억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그냥 지나치고 넘어가겠죠. 그러면 PIR 사실은 높을 때가 14 정도밖에 안 되었구나. 그러면 거기서 지금 상당히 떨어졌으니까 PIR 10 아래로 내려간 것이고, 그러면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 맞춰 보더라도 아주 많이 고평가된 것은 아니니까 지금은 집 사면 되겠네. 요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그런 기사 같습니다. 그래서 PIR은 고무줄입니다. 고무줄. 특히나
수입도 고무줄이지만 중요한 것은 주택 가격이 엄청난 고무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2번, PIR 아무 의미 없다. 소득은 어느 정도 정할 수는 있죠. 물론 좀 장난칠 수는 있지만 큰 장난은 못 칩니다. 그러나 주택 가격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PIR 믿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관련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믿는 사람은 아마 바보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자, 좀 과장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절대로 왜곡도 아니고 장난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진짜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강아지 집입니다. 강아지 집인데 특대형 144에 98 약간 몸을 굽히면 안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입니다. 거기다가 풀 옵션 바람막이 온돌 파넬 특대 이름표까지 그렇게 해봤자 130만원이 안 나갑니다. 집 한 채. 그러니까 땅 한 평만 사면 되죠. 요런 집을 기준으로 PIR을 산정하면은 PIR 1도 안 나옵니다. 1도. PIR 1도 안 나오죠. 이렇게 하면. 그런데 그건 좀 심했죠. 심했고 일반적으로 서울에 가장 흔한 거 아파트 전용 84 타입 한번 보면은 사실은 좀 큰 강아지 집을 몇 개 붙였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주택이 거의 10억 가까이 하죠. 집값이 요즘 호가 기준으로 보면은 10억이 안 되는 게 거의 없죠. 호가 기준으로. 그러면은 뭐 그냥 소득 7천만 원 그냥 잡고 일단은 가정하겠습니다. 7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집값 9억 8천. 그러면은 PIR이 14가 나옵니다. 14. 번 돈의 50%를 저축을 하더라도 28년을 모아야지 요런 주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 중반입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정말 원하는 집은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대신에 정말 살고 싶은 집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층 집이고 방 3개, 화장실 2개이긴 하지만 훨씬 넓습니다. 널찍한 거실도 있고 뒷마당도 있고 이런 주택에 사실은 살고 싶을 건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죠. 자, 만약에 PIR 똑같은 PIR 14라고 하더라도 그 프라이스 주택 가격을 아파트 전용 84로 잡을 때와 넓은 주택 나름 넓은 주택으로 프라이스를 잡았을 때 하고 만약에 똑같이 14가 나오더라도 요렇게 주택으로 3층짜리 주택으로 PIR을 잡았다면 그 PIR은 견딜 만한 14라는 숫자입니다. 28년간 번 돈의 50% 저금해서 이렇게 꿈과 같은 집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희망적이죠. 그러나 28년 동안 번 돈의 50%쎄 빠지게 모아가지고 지금 전용 84 요거 달랑하라 살 수 있다. 참 인생 자체가 허무해지는 순간이죠. 28년 동안 50%나 저축을 해서 요 전용 84 요거 달랑 하나 구하려고 그렇게 일한다는 것은 정말로 노동 착취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 집을 28년간 50% 번 돈의 50% 저축해서 살 수 있다면 그 정도는 좀 참을만 하겠죠. 이런 겁니다. 이 PIR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주택 가격 요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왜곡이 심합니다. 방금 보신 주택은 뉴욕의 뉴욕이 아니라 뉴욕의 브루클린 다리 하나 건너면 브루클린이죠. 그러니까 나름 중심지입니다. 나름 서울 아닙니다. 뉴욕입니다. 뉴욕 세계의 수도 뉴욕에 있는 그럭저럭 괜찮은 동네인데 거기에 있는 집이 환율 1,300원 적용해서 8억 3천밖에 안 합니다.
전용 공간이 120제곱미터, 마당도 있고, 요런 공간이기 때문에, 다시 PIR을 8억 3천 적용해서 구해보면은 PIR이 12밖에 안 됩니다. 12.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1인당 국내 총생산 소득이 우리의 2배죠, 2배. 우리보다도 2배를 버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PIR이 6밖에 안 나옵니다. PIR이 6. 자,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12년간 일을 해서 50% 저축을 하면은 이렇게 멋진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지구에 태어났는데 저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그 반대편에 한반도에서 태어난 우리 국민들은 정말 쇠가 빠지게 일을 하고 28년간 번 돈의 50% 저축해도 남는 것은 전용 84입니다. 전용 84. 정말 살맛 나지 않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공급을 조절한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위치로 가는 거죠. 원위치로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구에 있는 나라지 저쪽 다른 행성에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하고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3층 주택 요런 주택으로 PIR을 산정해도 6, 7 뭐 이 정도 수준이 나와야지 정말로 국민들이 행복한 거죠. PIR 14 뭐 14라고 치고 그런데 그게 아파트 기준으로 PIR 14 국민들이 불행한 겁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수조 모형입니다. 수조 모형. 수조에 찬 물의 양이 전세 수준, 매매가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데, 재건축을, 저가 소형 주택을, 볼품없이 조그만하게 짓는다. 그러면 그것은 잽을 날린 겁니다. 수조를 약간 키운 거죠. 그러면 전세 수준, 매매가 수준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데 정말로 모두가 원하는 지역에 고가 대형 좋은 주택을 한 방에 딱 건설을 한다. 재건축을 멋지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어퍼컷이죠. 그러면 수조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물의 수위가 눈에 띄게 낮아질 것입니다. 요렇게 고가 대형 주택 사람들이 원하는 누구나 원하는 주택을 대량 공급하면은 전세도 내려가고 매매가도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공급 조절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주택 가격을 위해서는 주택을 안 짓는 게 답이죠. 앞으로 서울에서 20년간 추가로 착공하는 물량 없다. 그러면 서울주택 떡상합니다. 떡상. 그게 맞는 것이고 만약에 주택 가격을 들어 올리고 싶다면 그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인간답게 다른 나라 못지않게 훌륭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국민을 위한다면 당연히 저런 강아지 집이 아니라 전용 84가 아니라 널찍널찍한 모두가 원하는 주택을 초대량으로 공급하는 거 그게 답이죠. 저렇게 초대량으로 좋은 주택을 공급해버리면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훌륭한 주택에 거주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게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고 제가 뭐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뭐가 맞는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을 뿐이고 만약에 정부에서 저런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다시 주택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착공도 지연하고 공급도 하지 않고 강아지 집을 계속 만들어 팔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간다면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 벗어나지 못할 건데
그때는 우리 모두 아파트, 뭐 지방 서울 할 것 없이 아파트 단타 치고 돈을 사고 팔아서 그 아파트 사고 팔아서 돈을 마구마구 벌어서 최대한 빨리 벌어서 이민 가는 것이 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최대한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정말 멋지게 남부럽지 않게 훌륭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